어르신들, 혹시 겨울에 손발이 시리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시나요? 손끝, 발끝이 하얗게 변하거나 빨갛게 부어오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동상 초기 증상입니다. 방치하면 피부가 썩습니다. 심하면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해야 합니다. 또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이 옵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위식을 잃습니다.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동상과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할아버지께서 한겨울 새벽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영하 10도였습니다. 장갑을 안 끼셨습니다. 금방인데 뭐 하셨습니다. 30분 정도 걸으셨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녹여야지 하셨습니다. 그날 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물집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도 동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조직이 더 손상됩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2에서 3주 걸릴 겁니다. 동상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동상은 추운 온도에 노출돼서 피부와 조직이 얼어서 손상되는 겁니다. 보통 영하의 날씨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0도 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고 습도가 높으면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뺨에 잘 생깁니다. 몸 끝부분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상의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1도, 2도, 3도, 4도로 나뉩니다. 1도 동상은 가장 가벼운 단계입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하얗게 변합니다. 빨갛게 되기도 합니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저리고 따끔거립니다. 피부가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깊은 조직은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하면 며칠 안에 낫습니다. 흉터가 안 남습니다. 2도 동상은 중간 단계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얼어붙습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따뜻하게 하면 물집이 생깁니다. 투명한 액체가 찬 물집입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붓습니다. 빨갛게 변합니다. 2에서 3주 치료가 필요합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3도 동상은 심각한 단계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피하 조직, 근육까지 얼어붙습니다. 피부가 회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따뜻하게 해도 감각이 안 돌아옵니다. 혈액이 든 물집이 생깁니다. 검은색 딱지가 생깁니다. 조직이 죽은 겁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몇 달 걸립니다. 4도 동상은 가장 심각합니다. 뼈와 관절까지 얼어붙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미라처럼 마릅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썩습니다. 절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상 초기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손발이 시립니다. 하얗게 변합니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따끔거립니다. 저립니다. 이럴 때 즉시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빨리 조치하면 1도에서 멈춥니다. 동상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더 악화됩니다. 첫째, 즉시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실내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추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젖은 옷을 벗으세요. 젖은 장갑, 양말, 옷을 즉시 벗으세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담요로 감싸세요. 셋째, 미지근한 물에 담그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 온도는 37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손을 대봤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동상 부위를 15에서 30분 담그세요. 서서히 녹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아픕니다. 정상입니다. 감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피부색이 빨갛게 돌아옵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절대 뜨거운 물을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십니다. 빨리 녹여야지 하고 뜨거운 물에 넣으십니다. 위험합니다. 동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조직이 더 손상됩니다. 다섯째, 비비거나 마사지하지 마세요. 혈액 순환시켜야지 하고 비비시면 안 됩니다. 조직이 손상됩니다. 여섯째, 불이나 난로에 직접 대지 마세요.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지 모릅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7째, 물집을 터뜨리지 마세요. 물집이 생기면 그대로 두세요. 터뜨리면 감염됩니다. 8째, 소독된 거즈로 감싸세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거즈를 넣으세요. 서로 붙지 않게 합니다. 9째, 즉시 병원에 가세요. 2도 이상 동상은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집이 생기거나 감각이 안 돌아오거나 피부색이 이상하면 응급실로 가세요. 10째, 재노출을 막으세요. 녹았다가 다시 열면 더 위험합니다. 따뜻한 곳에 계속 있으세요. 이제 저체온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동상보다 더 위험합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상 체온은 36.5에서 37.5도입니다.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몸이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면 생깁니다. 겨울철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자면 위험합니다. 저체온증의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경증 저체온증은 체온이 32에서 35도입니다. 심하게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손이 잘 안 움직입니다. 피부가 창백합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합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따뜻하게 하면 회복됩니다. 중등도 저체온증은 체온이 28에서 32도입니다. 떨림이 멈춥니다. 이게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멍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호흡이 느려집니다. 맥박이 느려집니다.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중증 저체온증은 체온이 28도 이하입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호흡이 거의 안 됩니다. 맥박이 거의 안 잡힙니다. 동공이 커집니다. 피부가 차갑고 딱딱합니다.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즉시 119입니다. 저체온증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기세요. 실내로 들어가세요. 바람을 피하세요. 둘째, 젖은 옷을 벗기세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세요. 담요로 감싸세요. 특히 머리를 감싸세요. 열이 머리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셋째, 따뜻한 음료를 주세요. 위식이 있으면 따뜻한 물이나 차를 주세요. 단 음료가 좋습니다. 설탕이 에너지를 줍니다. 절대 술을 주지 마세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더 떨어뜨립니다. 카페인도 피하세요. 넷째, 몸을 서서히 따뜻하게 하세요. 급격히 따뜻하게 하면 위험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담요로 감싸고 실내 온도를 높이세요. 다섯째, 피부 접촉으로 체온을 나눠주세요. 담요 안에서 환자를 껴안으세요. 체온을 전달합니다. 여섯째, 가슴, 목,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하세요. 이 부위에 따뜻한 물병을 대세요. 수건으로 감싸서 대세요. 직접 피부에 대면 화상입니다. 일곱째, 움직이지 않게 하세요. 환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급격한 움직임은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여덟째,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아홉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중등도 이상 저체온증은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동상과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따뜻하게 입으세요. 겹겹이 여러 겹 입으세요. 속옷, 내복, 스웨터, 외투를 입으세요. 면보다 울이나 합성섬유가 좋습니다. 땀을 잘 배출합니다. 외투는 바람막이가 되는 걸 입으세요. 둘째, 장갑을 꼭 끼세요. 손가락이 따로 있는 장갑보다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합니다. 두꺼운 걸 끼세요. 젖으면 즉시 갈아 끼세요. 셋째, 모자를 쓰세요. 머리로 체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귀까지 덮는 모자를 쓰세요. 넷째, 목도리를 하세요. 목과 얼굴을 감싸세요. 입과 코를 가리세요. 다섯째,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2겹 신으세요. 땀이 차면 갈아 신으세요. 신발은 너무 꽉 끼지 않는 걸 신으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동상이 잘 옵니다. 여섯째, 장시간 외출을 피하세요. 추운 날은 짧게 외출하세요. 20-30분마다 실내로 들어와서 쉬세요. 일곱째, 젖은 옷을 즉시 갈아입으세요. 땀이 나거나 눈에 젖으면 바로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은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여덟째, 바람을 피하세요.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영하 5도에 바람이 초속 10m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입니다. 바람막이를 하세요. 9째, 술을 마시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체온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확장돼서 열이 빠져나갑니다. 10째, 충분히 먹고 마시세요. 에너지가 있어야 체온을 유지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시세요. 11번째,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집안 온도를 18에서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특히 밤에 자는 방을 따뜻하게 하세요. 전기장판, 온수매트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저온 화상이 올 수 있습니다. 12번째, 혼자 등산이나 낚시 가지 마세요. 겨울산이나 바다는 위험합니다. 꼭 가야 하면 여럿이 가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핸드폰을 충전하세요. 여분 배터리를 챙기세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더 조심하세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동상이 잘 옵니다. 감각이 둔해서 동상이 와도 모릅니다. 발을 매일 확인하세요. 심혈관 질환자는 더 조심하세요.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질환자는 더 조심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저체온증이 잘 옵니다. 치매 환자는 더 조심하세요. 추운지 모릅니다. 옷을 제대로 안 입습니다. 혼자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잘 챙겨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더 조심하세요. 실내에서 저체온증이 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난방을 충분히 하세요. 정기적으로 가족, 이웃이 확인하세요. 겨울철 운동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운동은 좋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 운동을 피하세요. 가장 춥습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해가 뜨고 나서 운동하세요. 충분히 준비 운동하세요. 10-15분 실내에서 준비 운동하세요. 근육을 풀으세요. 갑자기 운동하면 다칩니다. 땀이 나면 즉시 닦으세요. 땀이 식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수건을 챙기세요. 실내 운동을 권합니다. 겨울에는 실내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쇼핑몰 걷기,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세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 외출하실 때 옷을 챙겨드리세요. 장갑 챙기셨어요? 모자 쓰세요. 말씀드리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자주 확인하세요. 전화하세요. 방문하세요.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겨울용품을 준비해드리세요. 핫팩, 목도리, 두꺼운 양말을 사드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동상과 저체온증은 겨울철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상 예방, 따뜻하게 입기, 장갑, 모자, 목도리 필수, 장시간 외출 피하기, 젖은 옷 즉시 갈아입기. 동상 응급처치, 따뜻한 곳으로 미지근한 물 37에서 40도에 담그기, 절대 뜨거운 물 안 됨, 비비지 않기, 병원 가기. 저체온증 예방, 겹겹이 입기, 실내 온도 18에서 20도 유지, 충분히 먹고 마시기, 술 안 마시기, 혼자 외출 피하기. 저체온증 응급처치, 따뜻한 곳으로 젖은 옷 벗기기, 따뜻한 음료, 서서히 체온 올리기, 즉시 119. 겨울철 건강관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동상과 저체온증 없이 안전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